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다층 퍼셉트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수치를 예측하는 거는 지금과 같이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수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형회귀 분석으로 수치를 예측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스턴 집값 예측에서 봤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sk런에 있는 사이킨런에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 함수를 사용해서 바로 이 보스턴 집값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모델을 갖고 우리가 실제 값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다차원으로 볼 수 있게 우리가 그 모델을 구성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자, 우리가 모델을 한 계층의 계층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래프 모양대로 뉴럴 네트워크로 단층의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보스턴 집값 데이터를 로드해서 XY를 받아서 우리가 테스트와 그 트레인 셋으로 나누는 건 이제 데이터 전철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 케라스의 시퀀스 함수를 이용해서 자 덴스층을 하나를 쌓았죠. 그래서 인풋을 받아서 그 13개 받아서 그냥 한 개로 출력 집값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그 한 개의 계층으로 단층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요. 이 계층을 갖다가 우리가 로스 함수를 MSE 즉 그 제곱 오차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아담 함수로 옵티마이즈 함수로 해서 MSE를 찍어보면, 그리고 학습을 시키면 우리가 아주 간단한 단층 뉴럴 네트워크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효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단층으로는 고효율을 좀 높은 어큐러시를 보장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다층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다층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층으로 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보스턴 집값 데이터를 그 로드하고요. 이걸 XY 즉 데이터 타겟으로 나누고,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풋의 쉐이프니까 8이 들어오겠죠. 8이 들어온 걸 16층, 16층, 64, 13층 1.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느냐는 여러분들이 각종 테스트를 해보거나 이렇게 해서 좀 효율적인 걸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간은 넬로층, 그 다음에 끝은 이게는 어차피 값이 나오는 거니까 액티베이션 함수가 없죠. 그죠? 만약에 판단이나 참거짓이 나오면 뭐 여러 가지 소프트맥스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뭐 이걸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여기에서는 그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 층을 쌓아서 그 모델을 구성하였고요. 그래서 모델을 구성한 걸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값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소스를 통해서 프로그램 소스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한 소스죠. 많이 다뤄봤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sklearn에서 보스턴 집값을 로드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에 대해서 민스퀘어 에러, 즉 그 제곱을 한 값을 에러 값으로 우리가 측정해서 실질적으로 즉 리니어 리그레션 즉 기울기와 그 y절편을 구해서 실제 그 값을 y절편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 여러 개의 변수니까. 절편값을 구해서 우리가 그 해당 이 조건에 맞는 어떤 선형 회귀 곡선을 직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MSE가 29.782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단층입니다. 단층. 그래서 우리가 보스턴 집값 데이터는 앞에서 봤지만 이게 계속 이제 사용되는 함수라 우리가 지금 그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함수라 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쭉 이 단층 레이어로 이렇게 그
13개의 인풋을 받아 1개를 받는 부분을 했네요. 이게 13개인가요?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세. 13개의 인풋이네요. 13개의 인풋으로 1개의 값이 나오는 한 층짜리, 단층짜리 우리가 그 모델을 구성해서 이 모델을 학습시키고 MSE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막아서 학습이 안 됐고 막은 부분을 풀고 학습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500번의 학습을 시키면 자, 여기 안에 들어가고 있고요. 자, 500번의 학습 후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아직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이 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게 두 개의 소스를 같이 돌릴 수는 없습니다. 얘는 지금 그래서 한 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500번 이렇게 해서 실제 이렇게 스코어 하나로 500번을 지금 에포쿨에서 실행했을 때 이와 같은 MSE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조금 효율이 저거보다는 29보다는 작네요. 네, 40이 나왔고요. 그럼 이번엔 다층으로 이렇게 층을 한번 쌓아보고 그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500번 시키려고 그러면 꽤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우린 GPU 환경에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과정들 보게 이렇게 쭉 진행할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기다려 볼까요? 예. 그래서 계속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점점 MSE가 떨어지는 듯 하고 있는데 상당히 MSE가 이 정도면 14면 초기 리니어 리그레스가 29였으니까 이거보다는 상당히 그 효율이 그 정확도가 높은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학습을 하면서 10까지 떨어졌고요. 자, 10까지 떨어진 게 보이고요. 자, 근데 이제 밸리데이션은 15까지 올라오지만 그래도 앞보다는 훨씬 좋은 것들이 보이고 있고 9도 간혹 되는데 이건 뭐 기존의 데이터로만 학습시키면 계속 하다 보면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죠. 9, 10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학습을 지금 이제 계속 시켜보고 있습니다. 오차값이 점점 떨어지겠죠. 7도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14 정도. 자, 그래서 계속 지금 학습이 되고 있고 490, 499, 500 해서 최종 500을 해서 로스율이 28.7529, 28.7529가 테스트의 그 로스율을 즉 테스트의 MSE가 28.7529가 나왔네요. 자, 29.7822보다는 조금 난 수치로 이 다중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가 효율을 보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자, 이번엔 우리가 5차 역전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그림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는 좀 뭐하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실제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약간의 보충 자료를 넣어서 제가 소스에다가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충 자료를 보면서 저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수학적인 간단한 지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문과생도 있고 이과생도 있고 미적분을 접해 본 지가 오래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y꼴 2x 정도까지만 해도 복잡한데 이게 x, y, z 뭐 그다음에 x1, x2, x3, x3 뭐 해가지고 여러 개의 변수들이 나열되었던 경우가 우리가 지금 보스턴 집값도 13개의 팩트면 x1에서부터 x13까지의 변수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되나라는 거를 찾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또 우리가 앞서서 경사각법을 생각해 보면 편미분이 들어가죠. 그래서 미분은 이게 그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 값대로 쫓아가는 게 우리가 선형회귀 분석이든 아니면 리니어 회귀 분석이든 그 오차값을 제일 적게 하는 값이 어딘가를 찾기에는 그 편미분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게 적절하다라는 경사각법을 기초적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같이 N차의 이런 다중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 수식이 복잡해지는데 이 복잡해지는 수식을 편미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백프로페게이션 즉 오차 역전파라는 이론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조금만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 하면 점점 복잡해지니까 조금만 한번 이해를 한번 같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2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식이 z콜 x 플러스 y라의 전체 제곱을 가정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y는 x에는 정도가 우리가 고등학교 이과에서 배웠던 미적분이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대나 아니면 이과 계열로 가서 대학의 전공을 밟으면 1, 2학년 때 공업수학 또는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때 편미분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편미분이라는 걸 간략하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즉 이런 식이 있을 때 한 개만 변수로 보고 나머지를 상수로 처리해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z꼴 x 플러스 y의 제곱, 전체 가로의 제곱이라는 수식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얘를 풀어보면 z는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입니다. 그죠? 이건 되게 간단한 거를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복잡한 수식이면 편미분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를 z라는 수식을 x로 먼저 편미분한다라고 봅시다. 이 기호를 델타 x 델타 z라고 이렇게 쓰고요. 자, 여기에 델타가 아니지. 이게 뭐야?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게 z라는 수식을 x로 편미분했다라는 개념인데, 자, z라는 식을 x로 편미분한 건 여기서는 x만 변수로 보고 나머지는 상수로 봅니다. 그래서 자, 먼저 x 제곱을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2x죠. 2가 내려오고 x가 하나 승수가 하나 줄어서 2x고요. 그다음 2xy를 편미분하면 자, x는 없어지고 2y 자체가 상수입니다. 그래서 2y가 되고요. y제곱은 x랑 상관없으니까 상수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2x 2y가 돼서 2의 괄호하고 xy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편미분 이렇게 해서 요걸 하는데 얘는 수식이 간단하니까 그렇지 이게 복잡한 경우에는 편미분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분에 체인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체인 룰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z라는 식을 x로 편미분한 건 z를 t로 편미분하고 t를 x로 편미분한 것을 곱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이 t를 우리는 t는 x 플러스 y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x 플러스 y는 그 다음에 이 z는 t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계산해 보면 z를 t에 대해서 미분해 보자. 그러면은 이거를 t의 제곱을 미분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2t죠. 2t가 되고요. 그다음 t를 x에 대해서 미분해 본다라고 하면 x 플러스 y를 미분하면 1, 0. 그러니까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수를 곱한 게
이 전체 편미분이다. 그래서 2t 곱하기 1에서 2xy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분의 체인룰이에요. 그래서 이 체인룰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층으로 쌓은 모델은 그래프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그래프 수식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이 되는데 그 연산의 역으로 편미분 값들을 쭉 체인룰로 나열을 해서 우리가 이 오차를 뒤로 보내면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차 역전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다중 뉴럴 네트워크는 그래프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역방향의 값들은 우리가 순방향은 덧셈, 뺄셈, 뭐 제곱 이런 식으로의 계산을 하는데, 이 역방향이라는 거는 자, x가 조금 변하면 z까지는 얼마의 영향을 미쳤는가, 순간적으로 얼마의 영향을 미쳤는가를 계산하는 게 그 역방향의 값이고, 이 역방향의 값은 그런 계산을 보면 우리가 미분계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편미분 계산은 최적의 오차값, 이 편미분은 우리가 어떤 때 활용하나요? 그 기울기나 절편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계산하는 걸 봤죠. 즉 최적의 오차값을 찾는 경사광법의 편미분 수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DNN 같은 수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모델에서 해당 수식을 한 번에 편미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모델 그래프의 역방향에 따라서 체인룰을 따르는 편미분을 수행하고 해당 수식을 반영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오차 역전파 이론입니다.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단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텐서플로우의 케라스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마 파이터치 같은 걸 많이 사용할 거예요. 거기에는 이 역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작성하거나 신경 쓸 부분은 없어요. 안에서 다 우리가 댄스층만 쌓아도 다 처리가 됐잖아요. 하지만 얘를 앞서서 제가 우리가 같이 해봤을 때 그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그 SK 런스, 사이킷 런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함수를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했고, 그거 말고 실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완전히 그 로직의 하나하나 코딩을 해서 하는 방법을 썼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인 코딩에는 이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케라스나 파이터치를 할 때는 오차 역전파를 그렇게 신경 써서 작성할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부분을 보면, 자, 우리가 xy 플러스 이 z는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수식을 한번 보죠. 그러면 xy를 더했어. 이게 뭐였죠? t였죠. 그죠? t에다 제곱을 한 게 z였죠. 그죠? 그러면 이게 x, y, t, z 이런 식의 그래프로 표현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x, y, t, z이라고 썼는데 우리가 역으로 쓸 때는 얘는 z에 대해서 z를 미분했다라는 값이에요. 그럼 얘는 다음 노는 여기에다가 계속 자기 거 미분한 걸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z에 대해서 z를 미분한 놈에 곱하기 z에 대해서 t를 미분한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갈 때는 이것에 자 z를 z로 미분한 거, z를 t로 미분한 것에 자기 이 t를 다시 x로 미분한 것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게 쭉 가지치기로 가면 여기서 여기 계산하기 쉽거든요. 이게 점점 계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z를 z로 미분한 거를 보면 그냥 이건 1일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1에다가 z를 t로 미분한 거는 아까 요거 t의 제곱이었으니까 2t겠죠. 그죠? 그죠? 결국 얘는 다시 이쪽으로 가면 다시 요거에 1, 2t에 2의 요거였잖아요. 요거에다가 다시 t를 x로 미분한 거, 요 값을 x로 미분한 건 뭐였죠? 1이었죠. 그죠? 그걸 곱하면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를 찾아서 우리가 편미분을 해준 걸 그 경사각법에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덧셈 곱셈은 되게 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x 플러스 y가 z이다라는 한 수식을 한번 보죠.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죠? 근데 얘를 자 z를 x로 편미분하면 뭐예요? 그냥 1이죠. 이건 0이 되고 z를 y로 편미분하면 뭐예요? 얘는 1이 되고 0이 되니까 1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하면 결국은 그 z 이 덧셈을 타는 연산의 이 역전파 역방향은 그냥 이렇게 여기에 있는 식에 그냥 바로 내려요. 1. 얘를 바로 내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덧셈 기호는. 그럼 곱셈은 어떻게 될까? 곱셈은 자 z는 x, y예요. 곱한 거예요. 얘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x, y, z이 될 거죠. 그럼 얘를 x로 편미분하면 y예요. z를 y로 편미분하면 x예요. 서로 둘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값에 y 값을 곱한 거, 이 값에 x 값을 곱한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 배의 문제를 보면 자 우리가 사과를 2개 사서 소비세 1.1을 해서 총 220원을 냈다라는 걸 거꾸로 이 요소들이 이 끝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를 보면 자 곱셈은 어떻게 돼요? 역방향. 처음에는 이건 1이었을 거고요. 곱셈의 역방향은 XY가 반대죠. 그래서 200의 역방향은 1.1이 되고 1.1의 역방향은 200이 됩니다. 근데 이 값이 다시 여기에 역방향에 곱해졌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거의 반대값은 2였는데 여기에다가 요걸 곱했죠. 그죠? 그래서 2.2가 되고 여기에는 이 값은 요 거꾸로 값에 이걸 곱했죠. 그래서 11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과 문제, 배 문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사과가 100원이 만약에 110원이 되면 전체 값에 얼마의 영향이 될까요? 2.2의 영향이 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값의 증감, 만약에 90원으로 하면 2.2배 정도 이게 이 전체 값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는 의미가 편미분으로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자, 그럼 사과배 문제의 전체 아주 좀 복잡하게 곱하기. 자, 사과를 2개 사고 귤을 150원을 3개 샀다. 그리고 소비세가 1.1이 붙는다라는 것도 이 그래프로 보면 자 100에 2를 곱해서 200이 되고요. 150에 3을 곱해서 450이 됐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값의 합이 650인데 거기에다가 1.1을 곱해서 715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방향으로 각각 요소가 얼마가 미치는가를 본다라고 하면 자 715는 1이고 그죠? 여기에 곱셈은 서로 어떻게 한다고 두 값을 바꾼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650은 이 값 1.1이 올라오고 1.1은 650이 하고 그다음 이 값에 각각 또 이게 덧셈은 그냥 내리죠. 1.1, 1.1 내렸고요. 그죠? 그다음 곱셈은 어떻게 돼요? 두 값을 바꿔서 앞에 값을 곱해줘야죠. 자, 두 값 바꿨어. 100. 거기다 1.1 곱해. 110. 자, 얘 둘을 바꿨어. 2. 여기다 1.1 곱해. 2.2.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는 3을 바꾼 다음에 1.1을 곱하니까 3.3. 얘는 150에 1.1을 곱하니까 165. 이런 식으로 값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0원. 이게 100원인데 요거 만약에 3개를 산다. 그러면 110배. 이 부분에 가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차 역전파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5차 역전파를 한번 구현을 해봐요. 구현을 해보는 걸 앞에 걸 이해를 해야지 구현을 해볼 수 있으니까 되게 쉬울 거예요. 자, 우리가 멀티플 레이어, 즉 곱한 거에선 어떻게 하나요? 자, 앞으로 가는 놈은 자 xy라는 걸 그냥 이니트에서 어디다 들어온다고 하면 xy 값은 그냥 xy를 자 어떻게 해요? 곱해서 아웃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한 놈은 어떻게 해요? y와 x를 바꾸는데 앞에 놈을 곱해서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덧셈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덧셈은 그냥 패스 하는 거죠. 이 인티저는 없고 자 그 앞으로 가는 놈은 더해주고 뒤로 가는 놈은 그냥 2를 곱한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구현을 한 걸 이렇게 보면 자, 이 애플 그 다음에 애플 2개, 텍스 1 한 걸 이렇게 수식으로 자, 앞에서 이론을
어떻게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할 수 있나라는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애플 가격을 구하는 건 자, 멀티플 레이어라고 했을 때 애플 가격은 어떻게 구하나요? 멀티플 레이어의 포워드 정방향으로 애플 값을 보내는 거죠. 애플과 애플 넘버. 그다음 실제 가격은 어떻게 돼요? 멀티플 레이어의 포워드. 자, 애플 값에 텍스를 곱한 거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 백워드는 자, 현재 그 값은 1이겠죠. 처음에 거. 그래서 처음에 1에 자, 먼저 뒤로 보내면 백워드로 보내면 자, 애플 프라이스와 디텍스가 이 백워드 그 가격이 얼마인지 나올 겁니다. 또 거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인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한번 보면 그냥 간단하게 앞에 거 이렇게 쭉 설명드렸고요. 덧셈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쭉 진행을 해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